오주 시대 수많은 기술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지만 진짜 주인공은 어쩌면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도체 업계에 TSMC가 있다면 통신 부품 업계에는 바로 이 기업이 있죠. 오늘 그 전망과 전략을 파헤쳐 볼 기업, 바로 소닉스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그 스마트폰이 5G로 빠르게 연결되도록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 과연 뭘까요?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부품인데요.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소닉스의 미래가 전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닉스에 대한 전망과 매매 전략을 한번 제대로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총 4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첫째, 이 회사가 도대체 왜 숨은 챔피언으로 불리는지, 그 다음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다는 막강한 기술력, 이른바 기술 해자를 들여다볼 거고요. 물론 좋은 얘기만 할 순 없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도 따져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챕터부터 시작하죠. 소닉스를 왜 RF 필터계의 TSMC라고 부를까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독특하고 또 강력한지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닉스는 그냥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파운드리 들어보셨죠? TSMC가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의 설계도만 받아서 대신 반도체를 만들어주잖아요. 소닉스가 바로 RF 필터 업계의 TSMC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설계는 전문 기업들이 하고 소닉스는 그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기술업계에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진짜 갑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그냥 계획이 아니라는 게 딱 보입니다. 보세요. 작년 매출의 절반 이상, 무려 55%가 어디서 나왔죠? 바로 이 파운드리 사업입니다. 단순히 부품 찍어서 파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이 사업 모델로 이미 체질 개선을 끝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소닉스가 한국 시장에만 만족할까요? 절대 아니죠. 대만의 글로벌 강자 TST랑 손을 잡았어요. 근데 이게 그냥 협력 수준이 아닙니다. TST가 최대 주주예요. 이건 뭐냐면 중화권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들어가는 하이패시 티켓을 그냥 손에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사업 구조도 좋고 든든한 파트너도 있는데 결국 승부는 기술력에서 나겠죠.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소닉스만의 단단한 성, 워렌 버핏이 그토록 강조하는 경제적 해자가 과연 무엇인지 그 성벽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숫자 3배.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쓰던 4G 폰에서 5G 폰으로 바뀌면서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RF 필터 개수가 무려 3배나 폭증했습니다. 이건 시장 자체가 그냥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뜻이고 소닉스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기회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소닉스의 결정적인 한방입니다. 기존의 SAW 필터 기술이 비유하자면 구형 자동차 같은 거였어요. 5G라는 초고속도로를 달리기엔 열도 많이 나고 속도도 잘 안 나죠. 근데 소닉스의 TFSAW 기술은 뭐냐? 애초에 이 고속도로를 질주하기 위해 태어난 최신형 슈퍼카 같은 겁니다. 열에도 강하고 신호 손실도 거의 없죠. 5G 시대에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인 셈입니다. 자, 그럼 그 해자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한번 볼까요? 첫째, 글로벌 빅테크 B사와 독점 공급 계약. 이건 뭐 고객을 아예 묶어둔 거죠. 둘째, 생산 수율이 98%가 넘어요. 이건 고객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6인치 TFSW 웨이퍼 대량 생산은 국내에서 소닉스가 유일합니다. 이게 바로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소닉스만의 철옹성인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모든 이야기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탄탄해 보이는 성에도 분명 약점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장밋빛 전망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이 투자의 리스크, 그러니까 약세론자들이 어떤 점을 우려하는지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재무제표를 한번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2024년엔 매출이 크게 뜰 거라고 하는데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입니다. 몇 년째 계속되는 이 적자, 이게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 회사, 기술은 좋은데 돈은 대체 언제 버는 거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아직 명확한 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회사 내부 문제도 있지만 외부 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되거나 사람들이 폰을 더 오래 쓰기 시작하면 소닉스도 타격을 받겠죠. 또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서 공급망이 꼬여버리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건 소닉스가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들이죠. 원본 자료에서도 이 리스크의 핵심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주주 가치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무리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해도 그걸로 돈을 벌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지 못하면 투자 가치는 없다는 아주 냉정한 현실을 꼬집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니까 머리가 좀 복잡해지시죠? 한쪽에서는 엄청난 잠재력을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심각한 리스크를 얘기하고 그럼 이 양날의 검 같은 기업 소닉스를 두고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매매 전략 파트입니다. 일단 지금 주가 수준이 어떤지부터 보죠. PBR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낮을수록 회사가 가진 자산에 뒤에 주가가 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소닉스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를 다 팔아서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도 주가가 싸다는 얘기니까 이건 너무 저평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통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최악의 경우, 중간, 그리고 최상의 시나리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요. 중간 시나리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만 가도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높은 목표가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잘 되면 대박이고 중간만 가도 괜찮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주가가 언제 움직일까요? 이 모든 기대감과 우려를 한 방에 정리해줄 결정적인 이벤트, 바로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이때 만약 소닉스가 드디어 지긋지긋한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 주가의 반영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야말로 운명의 분기점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론입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소닉스는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는 투자자에게는 맞지 않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는 장기 투자자라면 어떨까요? 이 엄청난 기술력이 결국 실적으로 증명될 거라고 믿는다면 어쩌면 지금이 가장 매력적인 진입 구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연 소닉스는 5G 시대의 진정한 숨은 챔피언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 시험의 시간은 바로 올해 4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